고전을 모르면 고전한다. YGU 영산대학교 이동성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하는 안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공자가 이 3천 명의 제자를 뒀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뭐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제자 이 안현과의 얽힌 이야기라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자의 제자가 약 한 3천 명 된다고 하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모범적이고 공부를 열심히 한 제자 안현과 이제 관련된 이야기 중에 공자의 제자 안현이 공자에게 이제 공자의 사상 중에 가장 핵심인 인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즉 공자님께 안현이 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네. 이런 제자 안연의 질문에 대해서 이 공자가 극기복례라고 답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공자의 제자 안현이 공자에게 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공자의 답변이 이제 극기복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기복례 한자를 이제 살펴보면 이길 것, 자기기, 회복할 복, 예절할 때 예입니다. 즉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극기복례, 자기를 이겨서 예로 돌아간다. 이 단순한 뜻풀이로는 어떤 의미인지 쉽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또는 자기를 이기고 예를 회복한다라는 이제 의미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싸움 중에서 가장 그 어려운 싸움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인간의 이제 본성에는 인, 사랑하는 마음, 의, 정의로운 마음, 예, 조화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있지만 욕심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이 말에 제자 안연이 이 극기복례를 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안현이 그 공자에게 극기복례를 이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이때 이제 공자의 답변이 사육을 억누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루라도 이제 사육을 억누르고 예로 돌아온다면 천하의 사람들이 인하다고 인정할 것이다. 이는 내가 하는 것이지 남이 하는 것이겠는가라고 안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안현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극기복례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공자가 답을 하죠.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동, 비례물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극기복례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동, 비례물언 이렇게 네 가지를 공자가 말을 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비례물시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례 극기복례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비례물시, 즉 예가 아니면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가치관은 무엇을 보고 경험했는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임산부에게 좋지 않은 것을 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는 이제 우리 조상들의 어떤 지혜가 숨어 있는 듯합니다. 좋지 못한 것을 임산부가 보았을 때 태아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당시 어떤 시험을 해보지 않고 통찰력을 갖고 깨달은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비례물청인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례물청은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상대의 터무니없는 비방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듣고 다른 사람이 그대로 옮긴다면 상당히 큰 불화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교를 위해서도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바로 예가 아니면 듣지 말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감이 좀 잡혀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네. 세 번째로 이 비례물동,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례물동은 이제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동자가 움직일 동이죠. 네. 우리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면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비례물언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제 비례물은 이제 그 은자가 말서문이죠. 즉 얘가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남룡이 백규라는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옥의 티는 닦을 수 있지만 말의 티는 닦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말의 의미를 어떤 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말에도 이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뭐냐면 말의 소중함을 잘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자는 자신을 이겨 예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동, 비례물언 이렇게 네 가지를 말했는데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착한 본성은 인, 의, 예, 지는 벼에 비유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밥을 이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그 벼는 키우기 위해서 이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약도 치고 또 풀도 뽑아야 합니다.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제 그 벼가 논에 자라는 그 논의 풀은 노력하지 않아도 조금만 있으면 무성하게 이제 벼를 못 자라게 합니다. 이는 이제 인간의 그 풀이 자라는 것이 인간의 욕심에 비유할 수도 있는데요. 인간의 욕심은 이 저절로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흔히 우리는 자신의 그릇은 모른 채 과욕을 부리다가 이를 그르치기도 하는데 아마 이와 비슷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인간의 욕심, 즉 과욕은 이를 그르치는 경우를 이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은 이제 논에 자라는 이제 풀과 같아서 조금만 방심을 하면 계속 자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욕심이 계속 나타나는 것과도 이치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의 풀과 또 우리 마음속 욕심이 계속 자라는 것이 이제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제 욕심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새로운 성찰의 이 방법으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공자가 말한 극기복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자, 박사님 오늘은 어떤 시를 좀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안도현 시인의 간격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네. 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도현, 간격.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것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 대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울창창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YGU 영산대학교 이동성 박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